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초청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내용도 다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비자 관련 제도는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출입국관리법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비자가 무엇인지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실제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사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수 3가지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초청에 있어서 2가지 경로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을 한국에 초청하는 비자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이나 중증 질환 간병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최대 3년까지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목적, 기간,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코 혼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C3 당일 방문 비자입니다. 준비 서류는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이 기본이고요. 한국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인감을 날인하셔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90일 유효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초청인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는 단순 잔액 증명보다 급여 명세서,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정기적인 소득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출산 목적이라면 산부인과에서 분만 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별로 추가 서류가 다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별도 지침을 고시하고 요구 서류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반드시 신청 시점에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3 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F15로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인 F15 방문 동거 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초청 사유는 딱 2가지만 인정됩니다. 첫째, 자녀 양육 지원 사유입니다. 결혼이민자 본인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중증 질환 또는 중증 장애 사유입니다. 결혼이민자 본인, 한국인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2가지 사유 외에는 F15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같이 살고 싶다거나 외로우시다는 이유는 F15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초청인 요건입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는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합니다. 첫 번째 예외로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또는 영주 자격인 F5 토이어를 취득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본인이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예외로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혼인이 단절되었지만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국적이나 영주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초청인 범위도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 지원 사유인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와 모가 기본입니다. 단,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고령 등으로 입국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 또는 전혼 자녀도 가능합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사유인 경우에는 부, 모 외의 형제자매, 전혼 자녀까지 폭넓게 초청이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한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사유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22년 1월 이전에는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까지였습니다. 현재는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이신 분들은 구기준인 4년 10개월과 신기준인 3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요건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 횟수 제한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사증발급 실무지침상 일반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2회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수치로 명시된 것이 아닌 실무지침 수준에서 운용되는 기준이므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중증 질환,
또는 장애 사유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15 비자 신청에는 한국 측과 본국 측 두 곳에서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 측에서 초청인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장과 신원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입니다. 불법 체류 및 취업 방지서 약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확인 서류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며 임신 중이라면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재학증명서는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재정능력 서류는 단순 잔액 스크린샷이 아니라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처럼 정기적인 소득 흐름이 확인되는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잔액은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국 측에서 부모님이 현지에서 준비할 서류입니다. 사증 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이 기본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전원이 확인 가능한 본국 정부 발급 공적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에 따라 영문 번역본 및 공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반드시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 의뢰인 사례를 바탕으로 꼭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의 꿀팁이니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C3으로 먼저 들어온 다음 바꾸면 되지 않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분이었는데요. 장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주변에서 단기 방문 비자로 일단 들어오게 한 다음 나중에 바꾸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미 C3으로 입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자격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1월 3.1 제도 개편 이후 C3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15로 자격을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월 이후 C3 입국 후 F-15 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법무부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은 딱 2가지입니다. C3으로 입국한 이후 임신 사실이 새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C3으로 입국한 이후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가 새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2가지가 아니라면 F-15는 반드시 본국 한국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 후 입국해야 합니다. 자, 2번째 팁입니다. 서류는 다 냈는데 왜 반려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서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 버전과 발급 구분의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둔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한국 측 서류로 일반 증명서를 내셨더라고요. 출입국 심사에서는 과거 혼인이나 이혼 이력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가족 구성만 나오지만 상세 증명서에는 혼인, 이혼, 사망 이력까지 전부 기재됩니다. 그리고 본국 측 서류도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셨던 건데 해당 공간에서는 이미 새 양식으로 업데이트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서류 전체를 다시 준비하느라 2달이 더 걸렸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으시고 본국 측 서류 양식은 신청 직전 최신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팁입니다. 사유는 썼는데 왜 비자가 안 나오나요? F-15 신청에서 초청 사유를 자녀 양육 지원이라고 기재했지만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유를 썼다고 끝이 아니라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 아내분이 계셨는데 아이가 3살이고 부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양육 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정작 신청서에 사유만 적고 왜 양육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서류를 하나도 안 내셨던 겁니다. 맞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도 없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서류도 없었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자녀 양육 지원 사유로 신청하신다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함께 준비 사세요. 하나,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어린이집 등록 확인서입니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둘,
부부 모두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입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양육이 어렵다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셋, 주거지 확인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 약서입니다. 그리고 재정능력 서류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입금해 잔액을 맞추는 방식은 심사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급여 명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처럼 꾸준한 소득 흐름이 드러나는 서류를 중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잔액 증명은 어디까지나 보조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절차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초청 목적을 확인합니다. 당일 방문 C3인지, 장기 동거 F15인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둘, F15라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자녀 양육 지원인지 아니면 중증 질환이나 장애 사유인지 판단하세요. 셋, 한국 측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으세요. 넷, 본국 부모님께 서류를 발송합니다. 국제우편 또는 스캔 후 공증 방식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섯, 본국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합니다. 이 단계는 부모님이 현지에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섯,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완료합니다.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부모님 초청은 목적을 잘 소명을 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잘 제출해야 허가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부모님 초청은 간절한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비자는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사유 입증이 조금만 부족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불어가 나면 재신청 자체가 처음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자 신청 경험이 풍부한 출입국 민원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초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출입국 민원대행 전문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최신 비자 정보를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